자, 이승환 기자,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일단 집에 돌려보낸다, 귀가한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에 음주 측정에 응하고 신원만 확인되면 일단 귀가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요. 심야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등장했습니다. 또 만취한 사람을 바로 조사하는 게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경찰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음주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선 리포트 보면 지난해 11월이죠. 강화된 초동 조치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 적발되면 일단 귀가한다고요? 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9개월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만 2천여 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9월까지 통계를 낸 게 이 정도인데 12월까지 통계를 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일단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이 실수일 수 있습니까? 음주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거,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 아는데 이거 알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수일 수 없는 거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해외 사례가 궁금한데요. 초동 대응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단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주 적발 시 현행범 체포가 원칙입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초범이더라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급 살인죄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경우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술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 그리고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더라도 암행 단속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먹자 골목 등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한 사람이 차를 타게 되면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외국의 단속 제도를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음주 문화 자체가 개선돼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으로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정부와 보험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부 이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